박싱데이가 한창인 가운데 런던 라이벌이 만났습니다. 연패 수렁에서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아스널, 그리고 연패는 탈출했지만 조금은 힘든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첼시의 맞대결인데요. 지금부터 아스널의 홈에서 펼쳐지는 아스널과 첼시의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스널과 첼시는 통산 201번의 경기를 펼쳤는데요. 통산 전적으로 보면 아스널이 조금 우위에 있지만 프리미어리그로 한정하게 된다면 어느 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죠. 이 두 팀의 최근 5경기만 살펴보더라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주심은 마이클 올리버 주심이 배정됐는데요. 올리버 주심은 챔스와 리그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프리미어리그 심판 내에서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심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가끔 오심을 통해 한 번씩 구설수에 오르는 주심인데요. 이런 큰 경기에서는 오심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홈팀 아스널은 개막 후 4경기에서 3승을 쓸어 담으면서 올 시즌의 아스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거짓말처럼 승리와 이어진 경기는 없습니다. 지난달 맨유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 리그 7경기에서 2무 5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 기간 동안 특히 3득점 11실점이라는 처참할 정도의 기록과 함께 리그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빅6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르테타 감독은 부임 이후 4백과 3백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포메이션 자체를 상대에 따라 변화를 주면서 4백 또는 3백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이도저도 아닌 플랜보다는 확실한 플랜 A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널은 14라운드까지 펼쳐진 가운데 공격과 수비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득점은 12득점으로 최하위권, 실점은 중상위권에 있지만 아스널이라는 팀 자체가 득점이 터지지 않다 보니 경기마다 승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아스널의 문제는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오바메양을 비롯해 라카제트, 페페 등 공격수들이 제 몫을 못해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능력이 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수비에서도 마갈량이스와 티어니를 제외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기력도 좋지 않은데 카드 관리까지 안 되고 있으니 아스널이 왜 15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이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가봉맨과 가마신 그리고 토마스 파티가 부상이기에 경기력 부분에서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스널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첼시와의 경기 후 브라이튼과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만나고 휴식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경기들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로파의 깡패 같은 모습이 리그에서도 보일 필요가 있는 아스널이죠. 첼시는 지난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올 시즌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첼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득점은 리버풀에 이어 29득점으로 2위, 실점은 14실점으로 최소 실점 3위에 있습니다. 첼시는 11월부터 펼쳐진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탔는데요. 이후 에버튼과 울버햄튼에게 지면서 연패에 빠졌죠. 하지만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승점 석점을 얻게 됐는데요. 12월 한 달간 5할 승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아스널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승권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한 첼시라고 할 수 있겠죠. 첼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케파를 몰아내고 주전 골키퍼를 차지한 맨디는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후방에서 시작하는 빌드업도 괜찮고 10번의 선발 출장 중 6번의 클린시트를 보더라도 맨디의 활약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티아고 실바가 중심을 잡고 있는 포백 라인에는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커투주마는 완성형 수비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비력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높은 타점으로 득점까지 올리면서 올 시즌 4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서는 코바치치, 조르지뉴, 캉테들의 선수들이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최전방에서는 지루와 에이브라임이 활약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베르츠와 베르너의 활약은 미미한데요. 그럼에도 램파드 감독은 신입생들과 함께 기존의 젊은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조화를 이뤄가고 있죠. 이러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매경기 선수 기용폭이 넓어진 램파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박싱데이와 같은 일정 속에 탄탄한 선수단은 장기 레이스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현재 주전 풀백 리스 제임스, 벤치렐이 부상 중인데요. 풀백들의
폭발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귀한 오도이와 지에으가 복귀한다면 타이트한 일정 가운데 첼시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첼시는 아스널과의 경기 이후 아스톤빌라와 맨시티를 연달아 상대하게 되는데요. 아스톤빌라도 최소 실점 2위이기에 첼시로서는 힘든 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첼시는 두 팀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아스톤빌라와 맨시티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올 시즌 우승권 진입은 물론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팀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안피오의 런던 더비 예상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아스널은 3-4-3 포메이션으로 레노 골키퍼가 골문을, 3백은 티어니, 마갈량이스, 홀딩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에는 사카와 세바요스, 그리고 엘레니와 나이스가 호흡을 맞추고 최전방에는 윌리안, 라카제트, 페페가 3톱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맨디 골키퍼를 시작으로 포백은 에메르송, 티아고 실바, 커트주마,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코바치치와 캉테, 이선은 베르너, 마운트, 오도이가 맡게 되고 최전방에는 에이브러햄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는 라카제트와 에이브러햄을 뽑아봤는데요. 라카제트의 활약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전방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와의 컵 대회에서도 득점을 터뜨렸기에 아스널로서는 라카제트에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첼시의 에이브러햄은 최전방에서 지루와 함께 첼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해 기분 좋게 아스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키플레이어 두 선수의 활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리그 15라운드 런던 더비의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박싱데이 일정에 펼쳐지는 런던 더비의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저 안피오는 런던 더비에서 3-0으로 첼시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골 장면을 예상해보자면 세트피스에서 지루가 아스널 2명의 수비수와 경합을 이겨내 뚝배기로 3-0이라는 스코어를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외딴 섬에 있는 아스널의 분위기 반전이냐, 아니면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 쏘는 신호탄 첼시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안피오의 프리뷰였습니다.